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식 중에는 스시가 제일 좋았는데요. 요즘은 아무래도 스시가 제일 좋습니다. 이제 국내에 오마카세 형식으로 스시를 내는 식당이 5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죠. 그 중에서도 스시코우지는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식당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식당 위치를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옮기면서 음식 구성이나 분위기나 세팅이나 달라진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확인차 예약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코우지 셰프님을 되게 잘 알거든요. 셰프님이 저를 전혀 모르시기는 한데 그게 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무튼 되게 오랜만에 재방문이었는데요. 제가 근데 하필 또 이사하는 당일날 전화를 했더라고요. 한창 바쁘실 텐데 눈치도 없이 전화를 했는데 코우지 셰프님이 통화로 직접 예약까지 잡아주셨어요. 이번에 이전하면서 가격이 25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특별히 저한테만 25만원에 해주신다고 해서 얼른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직접 예약 잡으시는 거 보니까 정말 업무를 가리지 않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분이구나. 30만 유튜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로변에 있는 마리아주 스퀘어를 끼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복도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보이고요.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왼쪽에 첫 식당이 스시코우지입니다. 영어로 스시코지라고 써있네요. U가 하나 빠진 것 같긴 한데 저도 사실 어떤 표기법이 맞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이른 시간에 도착해서 앞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입장을 했어요. 업장 크기는 전보다 작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룸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 한국의 스시 오마카세는 룸에서 먹는 문화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주 안 쓰는 공간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서 식당 자리를 옮기신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바에서 셰프님이 8명 정도를 맡아서 하시고 여기 말고도 안쪽에 6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바가 또 하나 있어요. 스시코우지의 수셰프로 유명하신 분이죠. 정영관 셰프님이 거기를 맡아서 하고 계셨어요. 옮기면서 룸자리는 아예 없애셨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식당을 좀 건성으로 둘러보긴 했는데 제 눈에 띄진 않더라고요. 왠지 낯이 많이 익은 오늘의 담당 셰프님이시고 앉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첫 요리가 나왔습니다. 계란처럼 생긴 건 옥수수 두부이고요. 위에 올라간 건 연어알입니다. 단짠단짠 조합이 되죠. 옆에는 소라가 있고 성게알도 살짝 있습니다. 고성산 성게라고 하세요. 이제 강원도 성게가 슬슬 나오기 시작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구린내 없고 상쾌해서 뭐 이미 제철이다 싶은 정도로 상태가 좋았어요. 소라도 좋은 게 소라 특유의 쓴내 잡내 하나도 없고 많이 안 질기고 그러면 소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구성이 좋은 첫 접시입니다. 선도, 계절감, 단짠 조화, 식감 다 잘 담았어요. 이쯤에서 주문한 생맥주, 스시코우지에서는 산푸모를 씁니다. 뿌리 와사비를 갈아주시는데 양이 상당합니다. 당연히 리필 되고요. 이날 와사비는 첫 맛으로는 매운맛이 도드라지고 뒤에는 단맛이 따라오는 적당한 밸런스의 와사비였습니다. 첫 회로 나온 건 광어입니다. 식감이 재밌었어요. 살강거리는 씹힘이 특징인데 그게 꼭 화로를 떠올리게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화로처럼 쫄깃쫄깃한 건 아니고요. 살을 경쾌하게 파고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식당에 있는 샴페인을 한 병 주문했고요. 잔은 스템이 예쁜 리델 글라스로 주셨습니다. 다음은 표면에 불질을 하는 광어 지느러미 쪽살. 칼집은 충분하게 그리고 깊이 적당하게 넣어서 질기지 않으면서도 씹는 맛은 남기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번 흰살 생선은 참돔입니다. 아귀간에 시소잎을 뿌려서 같이 나왔습니다. 흰살이 3연타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변주를 안 넣으면 심심하죠. 아귀간은 달달합니다. 이렇게 다져서 내는 아귀간은 식감도 부드럽고 맛도 좋고 다 좋은데 비주얼이 살짝 구운 가리비 관자에 성게크림 소스, 스시코우지의 시그니처 같은 메뉴죠. 근데 지금 나온 성게크림 단맛이랑 방금 나온 아귀간 단맛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살짝 임팩트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둘의 사이를 좀 떨어뜨려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김은 아주 맛있어요. 입에 넣으면 파삭하고 흩어지는 좋은 김입니다. 이번에는 전갱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전갱이는 이렇게 회로 나오는 것보다 나메로라고 해서 일본식 된장 무침으로 먹거나 초밥으로 먹는 걸 더 좋아하긴 합니다. 전갱이는 생강도 파도 참 잘 어울리는 생선 같아요. 보통은 비린맛을 잡으려고 같이 먹는다고들 하는데 비리지 않은 전갱이를 먹을 때도 생강이랑 파 곁들여서 먹으면 왠지 풍미가 더 좋게 느껴지고 고소한 맛도 복잡하고 깊게 느껴져서 좋습니다. 치즈를 치즈 그레이터로 척척 갈아서 올리셔서 뭘 주시려나 했는데 재료는 참치, 비주얼은 육회,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서양식 터치를 했습니다. 육회에 생 노른자 올리죠. 근데 이건 생으로 올린 건 아니고 간이 좀 되어 있어요. 노른자가 짭짤합니다. 위에 치즈 뿌리고 트러플 소금 뿌려서 향도 적당히 나고요. 먹다 보면 김을 좀 주세요. 셀프로 싸서 먹으면 됩니다.
껍질을 살려서 낸 제주산 옥돔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비늘 살려서 조리하는 걸 사쿠사쿠 아니면 사쿠사쿠 야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사쿠사쿠가 사박사박, 사각사각 그런 뜻이 있어요. 부서지는 느낌을 그대로 담은 이름이죠. 옥돔 비늘도 잘못 조리하면 정말 억세거나 비리거나 하는데 여기는 전혀 문제 없었고 살의 익힘도 딱 좋았어요. 익혀둔 거 데워서 나오는 식이 아니라서 정말 먹기 좋은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두릅은 인상 깊지는 않았는데 이건 솔직히 두릅 말도 들어봐야 돼요. 두릅한테는 죄가 없어요. 옥돔살이 너무 부드럽고 달고 맛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이등도 잘한 거죠. 대게입니다. 옥돔에 이어서 같은 기분을 느꼈는데요. 이것도 조리 상태가 좋습니다. 게살의 결이 힘이 살아있고 안 비리고 이것도 만들어뒀다가 나오면 느낄 수 없는 요소들이 잘 느껴지는 접시입니다. 식초 소스도 그렇고 위에 올라간 매내기도 그렇고 잘 어울리고요. 매내기는 제 동년배분들은 미스터 초밥왕 보셔서 아실 텐데 쌍눈파라고 하죠. 살짝 올려서 변주를 주셨습니다. 셰프님 눈동자에 자, 다음은 도미로 우린 맑은 국물이 나옵니다. 시트러스 터치가 있는지 살짝 산미가 있고 국물이 굉장히 달아요. 그리고 은은하게 스모크 향이 납니다. 도미를 굽거나 그을린 다음에 우려낸 것 같아요. 국물 맛이 깊고 풍부하고 다양하고 그래서 만족감이 정말 좋은 국물입니다. 최근에 먹은 스이모노 중에서는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신쇼가라고 부르죠. 생강이 나왔습니다. 정말 은은하게 생강 자체의 단맛만 살짝 느껴지고 신맛과 매운맛이 깔끔하게 표현되는 좋은 생강이었어요. 이거 맛있어서 2접시 먹었습니다. 스시 먹는 중간중간 손을 닦는 데 쓰는 대붓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스시가 시작이 된다는 뜻이죠. 첫 점부터 참치 대뱃살로 주셨어요. 아일랜드에서 잡힌 자연산이고요. 아일랜드도 참치로 굉장히 인지도 높은 지역이죠. 힘줄이 상당한 부분이었는데 칼집을 엄청 많이 넣어주셔서 생김새에 비해서는 뭐 거의 불편함 없이 부드럽게 먹었습니다. 참치의 간장 터치가 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밥이 간이 센 편이라서 그런 건지 참치가 기름이 강해서 그런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돔 뱃살입니다. 겉부분이 예술이고요. 첫 점인 참치에 비해서 아무래도 샤리가 더 잘 느껴지는 스시입니다. 적초향 같은 쿰쿰한 향이 살짝 있고 일단 온도감이 굉장히 따뜻한 편이에요. 그런데도 밥알 하나하나 잘 살아있고 탱탱해요. 그리고 밥알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볼륨입니다. 제가 느끼기엔 신맛보다는 짠맛이 더 중심을 잡고 있는 샤리라고 느꼈어요. 다음은 참치 속살. 속살은 아일랜드산 아니고 스페인산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쇠맛을 크게 강조하지 않고 절임도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무난한 속살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복입니다. 적당한 크기를 반으로 썰어서 내장 소스랑 주셨어요. 코우지는 전복이 익힘이 살짝 독특해요. 여긴 쫄깃합니다. 일식 전복을 생각하면 정말 한없이 부드럽고 무르고 말랑말랑한 전복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질기다는 뜻은 아니고요. 주시하면서 탄력이 있어요. 전복을 다 먹으면 밥을 좀 주시는데 비비기만 하고 먹진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뭘 더 얹어 주시려나 했는데 성게를 턱하니 이것도 생김새로 봐서 국산 해수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단정하게 목곽에 담겨있는 북해도산 성게를 생각하면 생김새가 약간 볼품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맛에서는 국산 성게도 전혀 안 밀린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좀 탁하고 진한 맛 나는 요리에 들어가서 가벼운 느낌 탁 불어넣어 주는 게 정말 멋진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흰꼴뚜기입니다. 칼집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어요. 이때가 밥통을 한번 교체해서 새로운 밥으로 주셨는데 그래서 밥이 지금까지 나온 거에 비해서 좀 뜨겁고 질척한 상태였어요. 근데 오징어 살을 만나니까 나름 이게 또 일체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흰꼴뚜기가 워낙에 감칠맛이 좋고 달고 그리고 정말 신선하더라고요. 작은 요리가 하나 나왔는데요. 광어 참돔이 들어가고 마 그리고 전분을 넣어서 만든 요리입니다. 뭐 그냥 남는 재료로 한 코스 벌어가는 요리겠거니 했는데 의외로 맛이 상당해요. 보양죽 같은 느낌인데 고소하고 깊은 맛 나면서도 속이 확 풀리는 해장용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든든함이 있습니다. 다음은 단새우에 캐비아가 올라간 스시입니다. 단새우는 따로 살만 모아서 다시마 위에서 잠깐 재워놨던 건데 코부지메라고 그러죠. 그걸 또 일일이 다져서 스시로 쥐어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캐비아를 막 엄청 즐기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조합하면 또 단짠단짠이 되니까 먹기 좋죠. 리필해주신 와사비인데 아낌없이 담아주셨습니다. 다음은 북해도산 성게. 이건 뭐 그냥 평범했습니다. 평범하다는 게 100점 만점에 60점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맨날 전교 1등 하던 애가 이번 중간고사는 평범하게 쳤다 하는 정도의 그 평범입니다. 다음은 장국. 작은 두부가 살짝 들어있고 이것도 국물이 좋아요. 스시코우지가 국물 맛집이에요.
이건 대게로 국물을 냈기 때문에 달기도 달고 간도 딱 좋고 온도도 좋고. 다음은 흑점 줄전갱이입니다. 마늘을 넣어놨는데 차분한 마늘향이 은은하게 치고 올라와요. 흑점 줄전갱이는 식감도 원체 좋은 재료긴 한데 이젠 뭐 이것도 거의 제철이라고 봐야죠. 기름도 훌륭하고 기름을 엄청 과시하는 게 아니라 딱 깔끔하게 기름진 맛입니다. 다음은 새끼돔입니다. 일본어로는 가스고라고 부르죠. 절임을 안 하셨거나 했어도 절임이 정말 살짝만 들어간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 새끼돔은 신맛 쨍하게 절여서 쓰시는데 여기는 오히려 심해를 절제하니까 재료의 산뜻함이 더 잘 살아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돔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맛있는 조합이긴 한데요. 초반에 요리로 받은 접시랑 구성이 완전히 겹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태의 연어알. 이것도 양이 정말 장난 없어요. 크기가 상당합니다. 눈에 띄게 맛있는 금태까지는 아니었고 이건 전교 1등이 기말시험 살짝 흔들리는 맛이 납니다. 그래도 1등급의 맛이죠. 청어입니다. 아 진짜 크긴 크다. 청어도 절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살짝만 들어갔어요. 맛있는데 기름이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 정도로 살짝 절이는 게 이 청어에게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몬으로 손 정리를 한번 하고요. 너무 뜨겁지 않게 준비해 주신 호지차를 마시면서 이제 식사의 마지막을 기다립니다. 일단 우동이 나오고요. 면이 살짝 납작한 걸로 봐서 이나뉴아 우동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꼬독하게 나오는 걸 좋아하는데 충분히 익힌 면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어알 덮밥인데 계란 오믈렛을 해서 이걸 같이 얹어서 주세요. 그리고 많지는 않은데 장어도 살짝 다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을 한 장 주시는데 부숴서 넣으라고 하시고요. 정말 잘 부서져요. 모양 보면 질감이 느껴지시죠? 빳빳하고 구부러짐 없이 힘주는 족족 부서집니다. 셰프님의 숨막히는 뒤태 잠시 감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다테마키입니다. 계란말이죠. 새우, 마, 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은근히 쫀쫀한 조직감이라서 씹는 느낌도 좋고 단맛도 좋습니다. 진짜 마지막 바나나 커스터드가 나오고 얼그레이 아이스크림이 나옵니다. 얼그레이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입을 씻어주면서 달면서도 깔끔한 맛이고 질감도 좋았습니다. 스시코우지는 정체성이 상당히 또렷한 식당입니다. 여기는 스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데려가도 호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이엔드예요. 스시가 아니라 일식을 몰라도 됩니다. 구성이 딱 그래요. 해산물들 질감, 쫄깃한 식감 같은 거 굳이 일본식으로 억지로 부드럽게 내지 않습니다. 한국적인 일식이나 횟집에서 느끼는 그런 적당한 질감 느끼시라고 한 번씩 식감을 살려서 내주세요. 참치 같은 것도 쇠맛 도드러지지 않게 내주시고 그런 부분도 좀 한국적인 느낌. 그리고 단맛 되게 잘 쓰세요. 모르는 재료를 받아들고 먹어도 단맛 통해서 그 재료에 대해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이 많아요. 또 중간중간 나오는 양식 터치들. 이건 너무 스시 쪽으로 무겁게 기울지 않고 좀 보편적인 대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셰프님이 잡은 방향성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사량은 코끼리가 와도 그날 풀 더 안 뜯어 먹어도 될 만큼 충분하게 주시고 중간중간에 계속 배 얼마나 찼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시코우지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셰프님 입담과 엔터테인먼트. 아 그리고 단점도 얘기해야죠. 뭔가 특이하고 새롭고 신기하고 독특한 그런 해산물이나 재료 다양하게 많이 나오길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시 고인물들 막 한 주에 3번씩 가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유튜브 보니까 쇼츠로 다양하게 초밥 만드셔서 기대를 했는데 과메기 초밥 이런 거 저한테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철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럼 그럴 수 있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